안녕하십니까. 현덕경영연구소장 임성원입니다. 오늘은 상실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상실하는 경우가 많죠. 큰 사건을 겪습니다. 돈도 그럴 수 있고, 건강도 그럴 수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인간관계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이제 그런 상실에 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이제 중대 사건은 이제 대체로 이제 어떤 형태로 오는가 하면 그 예기치 못한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날벼락 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뭐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겪었던 인생의 중대한 사건들, 특히 이제 상실과 상처와 관련되는 사건들은 대체로 이런 식으로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더해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압도적인 현실이 나를 압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거기서 짓눌려서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정도로 감당이 안 되는 이제 수준이 되어서 우리에게 덮쳐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은 함께 오죠. 따로따로 오지 않고. 예를 들면 그런 게 이제 뭐 돈 문제라든지 집을 뭐 보증을 잘못해서 집을 날린다든지 투자를 잘못해서 날린다든지 뭐 파산을 한다든지 실직을 한다든지 많지 않습니까? 뭐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암에 걸린다든지 뭐 저처럼 이제 뭐 뇌경색 같은 걸 겪는다든지 걸린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관계도 뭐 이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뭐 부부간의 이혼부터 시작해서 사람들 믿던 사람으로부터 결정적인 배신을 당하는 것까지 인생의 이제 중대한 사건, 상실과 상처를 일으키는 중대한 사건은 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한두 개 혹은 여러 개를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겪게 되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서 압도적인 현실이 되어서 나를 무너뜨리려는 이런 중대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그 날이 오면 이제 나의 삶이나 세계가 산산조각이 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실직을 했다. 내가 파산을 했다. 내가 이혼을 당했다. 내가 암에 걸렸다. 그죠? 그럼 이제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 세계가 끝이 났다. 부셔졌다. 이렇게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면 이제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생각한 또는 내가 그려놓은 세계.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 또는 나는 이런 정도의 환경이어야 해. 라고 하는 내가 그래도 설정해 놓은 그 세계라는 것이죠. 즉, 내 생각 속의 세계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는 그 변화라고 하는 것. 내 삶이 어떻게, 이제 나는 무너졌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내 삶이 급격하게 변화한 것인데,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제 내가 그걸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복합적으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뒤섞여서 느낍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변한 것일 수도 있고, 내 세계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력하다 라고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팩트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느낌, 뭐 여기에 뭐 상상 뭐 등등등등 해서 대단히 혼잡하게 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이 이렇게 타격을 입고 바뀌었으므로 나의 세계는 무너졌다 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사실보다는, 사실이 있죠. 사실에 기반하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많이 부풀려져 있을 수 있다. 또는 훨씬 많이 내 판단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예기치 않은, 그러나 너무나 커다란 변화 혹은 사건 혹은 사고, 불행에 직면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먼저 이제 이게 상실을 하겠구나, 우리는 잃어버리겠구나, 기존의 삶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제 두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남에게 충고할 때는 침착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그 일을 당하면 정신이 없죠. 그게 뭐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큰 일을 당했을 때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아,
하나는 이 닻을 내리고 정박하는 겁니다. 닻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나 여기 있겠어. 내 세계,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이 세계가 지금 위협을 당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나는 내 마음은 여기서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그 닻을 내리고 정박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 반대죠. 닻을 올리고 폭풍 속으로 항해를 하는 겁니다. 위험하고 무엇이 있을지 모르고, 그렇지만 배는 이 닻을 내리고 있을 수는 없다. 가야겠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느 것도 뭐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사람은 이제 그 두 가지 길에 어느 한 가지 유형으로 자기도 모르게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닻을 내리고 정박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감정적으로는 이 변화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부하는 것이죠. 저항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거부와 저항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만들어내겠죠. 왜냐면 내 세계가 무너져가는 것을 내 눈으로 눈뜨고 봐야 되니까. 아, 안 돼!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이제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내 입장은 뭐냐면, 이런 사람의 입장은 뭐냐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닻을 내렸기 때문에, 즉, 내 기준이 그 기존의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는 견뎌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폭풍은 지나갈 거야. 어떻게든 원상복구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원상복구가 된다고 생각을 해야, 그렇게 희망할 수 있어야 견뎌낼 수 있죠.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견딜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망적인 낙관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견뎌내려면.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서 닻을 내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 알다시피 예를 들면 내가 암에 걸렸다, 뭐 파산을 했다, 이혼을 했다, 뭐 이러면 그런 사건들이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면서 나의 일상을 다 깨버리는데 그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이 어떻게든 잘 견뎌내서 원상복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음은 그래도 이제 이 머리는 대충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어렵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닻을 내리고 있어봤자 배가 뭐 뒤집어질 지경이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는 이제 그 눈물을 흘립니다. 이 눈물이 그런데 신의 한 수겠죠. 실제로 이제 눈물과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신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부적으로 폭발할 것 같은 어떤 이런 그 거부, 저항, 고통, 버팀, 이런 것이 어마어마한 내적인 압력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눈물의 형태로 압력을 해소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해소를 하고 나면 카타르시스가 되겠죠. 이제 여기서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통함을 겪는다, 힘들어한다, 이런 뜻입니다. 카타르시스가 되고 나면 이제 조금 침착해지고 조금 안정이 되는 거죠. 이 안정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부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 사실을 볼 수 있는 정도의 침착함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침착해졌으니까, 조금 침착해졌으니까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뭘 선택해야 되는가 하면 이미 베린 거, 안 되는 거, 그리고 지금이라도 또 꼭 지켜야 되는 거, 지킬 수 있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이 상황 자체를 거부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킬 것과 포기할 것을 구분하고 지킬 것을 위해서 포기할 것을 확실히 포기하는 이런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대응을 하면서 문제를 하나씩 이제 비로소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은 안 되는 채로, 어떤 것은 되는 채로 하나씩 풀어가면서 시간이 흐르면 이제는 나와 나의 삶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원상복구는 안 되지만 다른 모습으로 나의 삶이 이제 계속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결국 나중에는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닻을 내리고 견뎌내는 그런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또 이런 식으로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눈물이 골짜기를 지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닻을 올리고
이 비바람 폭풍우 속에서 항해를 계속하는 것이죠. 그 끝에 무엇이 있든 어쨌든 나는 이 배를 항해하겠다. 인생의 배를 항해하겠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첫 번째는 이런 사람들은 좀 심리적이라기보다는 인지적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뇌경색 이런 걸 알아봤습니다. 한 달 동안 중환자실부터 시작해서 일반 교실까지 병원에 있어 봤는데 실제로 그 상황이 발생하면 첫 번째는 이게 뭔지 모르고요. 두 번째는 너무 엄중하니까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되게 집중하게 됩니다. 이 표현을 어떻게 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급하면 막 한탄하고 막 이거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노, 나는 내가 어쩌다 그래 됐노,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노,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건 좀 여유가 있을 때 자기 연민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덜 급하다는 겁니다. 실제 상황이 되면 집중하게 됩니다. 왜냐? 집중으로 좀 그냥 죽을 수도 있으니까. 첫 번째는 급하면, 정말로 급하면 한탄도 두려움도 자기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두 번째는 여지없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면 이럴 거야, 내가 저기 걷지 못하면, 음식을 못 먹으면, 신경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그 상상이 아니고 실제로 서지 못하는 것,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것, 언제 이것이 회복될지 기약할 수 없는 것, 이런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쭉 일어나고 그것을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전환점이 오는데, 이런 이제 긴급 상황이 좀 지나고 이제 그 피해를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연단 트레이닝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이제 회복이 가능한 게 있고 회복이 불가능한 게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이제 시간과 노력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이미 이제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깨진 게 있지 않습니까? 이때 드디어 눈이 뜨이면서 회복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떠나보내자, 합리적인 포기를 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포기를 하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이제 떠나보내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새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에 대해서 새 그림을 이제 그린다는 것이죠. 근데 새 출발을 뭘 갖고 하느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그러고도 나한테 남은 게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거. 그건 소중하죠. 두 번째는 기존에 있던 것이 떠나간 그 빈자리에 다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 추가된 것이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새롭게 들어온 것, 내가 가지게 된 것, 이 두 개를 합해서 재료로 해서 새로운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삶은 나에게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릴 때라고 요구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걸 내가 인식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새 출발을 위한 새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내가 내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을 체험한 것이죠.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앞으로 사물을 보거나 판단할 때,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어떻게 변하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에게서 무엇이 떠나가든 항상 새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뭡니까? 나의 정신이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환난 속에 기뻐하라. 환난은 연단을 낳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성품을 이룬다. 이런 표현이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누구나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것을 저는 이제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견디는 것과 항해하는 것, 따라 겪는 것. 자, 견디느냐, 겪느냐. 이 두 가지의 길이 이제 있고, 대부분은 이제 그런 길을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날,
우리의 결정적인 상실과 상처와 그런 그 사건의 그날은 어떻게 왔다 가는가, 우리 인생에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느 날 갑자기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어느 날 갑자기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는 사실은 보았지만 우리가 간과한 곳에서 조건들이 성숙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간단한 이치입니다. 물이 모이면 뚝이 넘치지 않습니까? 조건이 성숙하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일이. 양이 모여서 어떤 질적인 변화를 하는 것이죠. 저는 또 이거 보면 한 7년 주기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치아 관리를 잘 안 하는데 한 7년 정도 되면 도저히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씩 그 크게 치과 의사의 치과 병원의 신세를 집니다. 내가 얼추 보니까 한 7년 정도 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을 막 살다가 조건이 성숙하면 이제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이 축적되면 병이라고 하는 질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느 날 갑자기지만 그런 것은 없었다, 없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길을 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랬으면 하는 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물은 자기 갈 길을 관찰하는 것이죠. 뱅뱅 돌든 뭐 이렇게 머물든 넘치든 또는 뭐 이렇게 이 새로운 길을 뚝이 터져서 새로운 길을 물길을 내든 어떻게든 흘러가서 바다로 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자기 길을 간다. 내가 원하는 건 내 상상과 상관없더라. 어떻게 보면 대단히 이제 차갑고 비정한 것이죠. 그건 자연과학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유일하게 가능한 게 뭐냐? 그것은 고스로 충분히 겪고 있는 그대로를 겪어서 성숙할 수 있다. 있는 그대로를 겪고 성숙할 수 있다 하는 게 그날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겪지 않고 낯을 내리고 있으면 무엇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겪는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겪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날은 사실은 조건이 모여서 성숙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겪어서 성숙하기를 요구하면서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실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